톡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틀란타 지킴이 KTN 지킴이 최은숙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최근에 우리 이 아틀란타 한인 사회에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고 슬픈 소식도 있는데요. 그 중에 굉장히 회자된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고 싶습니다. 개가 깨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 소리를 딱 듣고 한 두세 달쯤 전에 조이스구 회계사님이 저와 같이 모아모아톡을 할 때에 왜 개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심지어 화이트 머니를 블랙 머니로 바꾸는 일까지 일어난다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서 조이스구 회계사님을 모시고요. 개가 도대체 뭔지, 개가 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해서 오늘 조이스구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제가 좀 무겁게 돼버렸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재미있게 얘기하고 넘어갈 일인데 맞아요. 사건이 된 바람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사실 뭐 구체적인 맞아. 사건의 개요도 저는 잘 몰라요. 네. 아세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이제 보통 개가 깨질 때 상황은 대부분 다 비슷하니까. 네. 근데 이제 이번에도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더 이제 피해가 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막 빌드업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무슨 믿음이 생기게 한 뒤에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져가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뭐 피해자분들이 보시면 이게 저게 저렇게 재밌게 얘기할 게 아닌데라고 노여워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이거를 평소처럼 막 주책맞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좀 되는데 그렇지만 도대체 개가 뭔지 개가 왜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뭐 개요에 대해서 아직 이게 수사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사실 뭐 팩트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냥 개에 대해서. 네. 네. 옛날에 네. 우리나라가 농촌 맞아요. 사회, 네. 농경 사회일 네. 때는 네. 개가 아주 좋은 이 뭐라 그러지? 네, 수단이었어요. 돈을 모으고 뭐 네. 같이 뭘 하는 그렇죠. 네. 근데 지금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도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뭐죠? 여행을 가는 계를 한다거나 네네. 뭐 그런 걸 하실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작은 돈을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한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건 아마도 욕심이 발생되는 부분부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제 금액이 몇백 불일 경우에는 아이 잊어버리고 말지. 1,000불 잊어버리고 말지. 1,000불 어떻게 잊어버려? 무슨 소리야? 그렇게까지 되는 이제 그 사람마다 그 내가 이제 참을 수 있는 금액 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이 어떤 사람은 몇만 불이 별 돈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떤 분은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일 그렇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날라간다고. 날른 거 맞아요? 그래가지고 날라가니까 이게 견딜 수 없어지는 건데 사실 이거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시는 대로 판지 스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비슷한 얘기인 거거든요. 그게 규모가 달라서 그렇지. 우리가 메이드오프 일이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 사람이 돈을 그때 아마 자산 뭐 68 빌리언 정도가 이 사람이 손님 돈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 모였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준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난리가 난 게 연세 드시고 은퇴하신 분들이 자기 돈을 다 모아서 준 거예요. 근데 그 저변에는 뭐 10% 의자를 개런티로 주겠어요. 뭐 이렇게 그런 이제 무슨 더 많이 갖고 싶은 훅이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사실 우리가 가만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렇게 말이 줄 수 안 되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훅 해서 줬는데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돈을 준 거잖아요. 돈을 줬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난 거냐? 다른 사람들은 남의 받아서 돈이지. 받아갖고 이렇게 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받는 측에서는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건 거죠. 그렇죠. 그렇게 받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 감옥에 가고 결국은 이제 돈을 준다고 하지만 손해가 굉장히 많이 나시게 생겼는데 이런 거를 겪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를 좀 보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경제가 얘기하는 그리고 이제 보통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카먼 센스 있잖아요. 네, 네. 그걸 사용해서 봤을 때
요건 좀 아닌데 싶으면 그냥 아닌 거가 대부분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혹시 얘는 좀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금까지 이제 IT가 발달한 세상에 살면서는 나만 아는 정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무슨 내가 꼴찌로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인베스터가 와가지고 인베스트를 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 정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거는 거의 없어. 그죠? 아니 이제 저는 오래전에 한국에 살 때 개를 하라는 이제 네. 제안을 많이 받았을 때 네. 사실 개를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저희 친이모가 개주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주가 이모가 뭐 이거 한번 해봐라 뭐 이래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결국 못 돌려받았어요. 아,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중간에 만약에 뭐 1,000불씩 냈다고 하면 네. 한 서너 사람이 못 낼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자기는 이미 돈을 탔어. 탔었는데. 근데 못 낼 입장이 됐어. 그러면 그거를 개주가 네. 다 메꿔 넣어서 끝까지 타게 해야 되는 거래요. 그래서 개주가 되게 중요한 거래요. 네, 네. 개주가 돈이 좀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크레딧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게 막아줘야 되니까. 그걸 막아줘야 되니까. 네, 근데 네. 그걸 못 막아주면 그 뒤에 안 타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동안 낸 돈이 다 날아가는 거죠. 하여튼 저는 그렇게 돼서 그 이후로 개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예.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개라는 거의 메커니즘이 뭔가를 그때 알게 된 거죠. 예. 저는. 예. 아세요? 개 해보셨어요? 저는 개를 해본 적이 없는데 네. 개라는 거가 그러니까 이제 돈을 먼저 타는 사람들이 이자를 받지 않고 네. 조금 낮게 받고 그 네. 이자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시스템이 하나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네. 10,000불짜리 개인데 네. 1,000불씩 네. 10명이 낸다. 네. 그렇게 하면 1번으로 10,000불을 타는 사람은 대부분이 개주예요. 대부분이. 근데 개주는 그걸 타고 이자를 안 내시는 것 같아요. 1번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2번을 만약에 이제 제가 탔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부의 이자를 붙여서 내게 되면 실제로 10번으로 타시는 분은 마지막에 타시는 분은 그 이자를 다 합친 돈을 타니까 낸 돈은 10,000불이지만 받는 돈은 11,000불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게 하나고 네. 또 하나는 돈을 낼 때부터 네네. 2번으로 타시는 분은 돈을 많이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낼 때부터 이 끝번에 타시는 분은 적게 내는 거죠. 처음부터요, 10번은. 아예. 1,000불을 내는 게 아니라 900불을 내는데 10,000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번호가 뒤로 갈수록 돈은 조금 내고 받는 돈은 모두 같은 돈을 받는 거. 이제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고 그게 변형된 여러 가지가 또 되게 많대요. 이제 저는 이제 거기까지만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끝번호를 타면 이자가 은행 이자보다 크게 나오는 거고 그렇죠. 돈이 급한 그렇죠. 사람들은 어디서 돈을 빌릴 데가 없는데 그것도 돈을 분할해서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매달 내는 돈으로 갚으니까. 그러니까 급한 사람들은 그 급하게 타는 거예요. 그럼 제일 안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나중에 있다가 못 받는 사람. 아니 그건 이제 깨졌을 경우고 잘 되면 잘 되면은 제일 중간이 제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중간은 왜냐면은 이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분산을 시켜요. 첫 번째 타는 사람이 중간 하나 먹어야 되고 끝에 타는 사람이 중간 하나 먹어. 그래서 약간 이분할을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게 개주의 능력인 거죠. 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잘 돌아가면 네. 누구한테나 좋은 게 왜 예. 그렇죠. 망치냐 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잘 되면 좋은 건데 모든 일이 그렇듯이 잘 안 되는 게 문제고 그게 나한테는 발생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가 또 많죠. 그게 제가 들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네네. 이제 이렇게 그냥 돌아가서 네네. 평등하게 네. 맛있게 밥 먹고 돈도 네. 가져가고 네. 이러면 되는데 네. 개주께서 네. 돈을 탔어 자기가. 네. 근데 이 돈은 자기는 이자도 안 내요. 그럼 이 돈으로 뭘 하려고 그러겠어요? 또 뭔가를 급한 사람한테 빌려주려 그러겠지. 그렇죠. 2번이나 3번 이런 네. 사람들한테 또 빌려주시고 네. 이자를 거기서 또 또 받고 받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돈 있는 사람 2번, 3번 탄 사람도 나는 돈이 필요 없는데 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빌려주는 거야. 누구한테 빌려냐면 개주한테.
그럼 개주가 그걸 또 딴 사람한테 줘서 이자가 자꾸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개주가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고리대금에 이렇게 되는 그래, 거죠. 여러 돈이 가지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더 문제가 커지는구나.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원래 삼부이자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예. 그죠? 예. 삼부이자면 이자를 30%라는 거예요? 한 1년에? 그럴걸요? 네. 아마? 그러니까 만약에 10,000불이면 3,000불. 뭐 하여튼 그런 이자를 줘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런 이자를 은행에선 안 주니까 여유 있는 분들은 주고 이자를 받는 거. 아까 그 스캠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막 10% 뭐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되고. 그러니까 이 원래 개하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취지는 서로를 도와주겠다는 그렇죠. 취지인데 그렇죠. 이거는 뭐 그렇게 이거 완전히 벗어나게 되니까 그러면 그렇죠. 따라가는 거가 사실은 도와주려는 개념보다는 그리고 서로 도움을 받자는 것보다는 돈을 만드는 쪽으로 가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지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한 2, 3년 이 사람이 나한테 이자도 잘 주고 그랬어. 그러면은 돈을 빌려주는 그러니까 거에 또. 네, 괜찮게 되고 또 개를 드시는 분들도 처음엔 1,000불짜리가 10,000불이 되고 뭐 이렇게 내는 돈이 많아져도 아유, 저 사람은 믿을 만해. 내가 급할 때 쓰고 또 내가 급하지 않을 그쵸. 땐 이자도 생기고 저축의 수단이야. 이랬는데 싹 걷어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의 수단이라는 그거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뭘 어떤 의미에는 좀 투기 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축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사람들 이게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연말이 됐으니까 이제 체리티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 비영리 단체들에서 이제 특히 교회 같은 데서 우리가 헌금을 해요. 이제 뭐 이런 걸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무슨 모임이나 교회나 뭐 어느 곳에서든지 라플 같은 걸 하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뭐 뽑으면 뭐 돈 줘요. 뭐 이거 뭐 요새는 아이패드 줘요. 뭐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네네. 하시더라고요. 뭐 스마트워치도 주시고. 네네. 근데 이제 그걸 다 도네이션으로 리포트 하시는 거죠. 그게 나 디덕트. 나는 왜냐하면 비영리 단체에 가서 나는 헌금도 내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거는 그 디덕션이 되는 아이템이 아니에요. 레프를 사시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갬블링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로스가 발생하면 갬블링 로스를 디덕트하는 거지. 그걸 내가 그 레플링 한다고 또는 무슨 액션 한다고 무슨 사일런 액션 같은 거 많이 하잖아. 네네네. 그런 비영지 단체 가면은 그걸 내가 거길 뭐 1,000불을 냈는데 이거 디덕트 해줘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 같은 개념이 뭐냐면은요. 이게 같이 다 똑같이 fundamentally 가는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truly 디덕션을 받기를 원한 거는 내가 아무것도 리턴을 원하지 않고 리턴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게 진짜 도네이션이구나. 예, 그러니까 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와준다고 하는 개념에서는 works really well, 그죠? 네. 서로 돈을 하고 그래 너 필요하니까 난 너 잘 되기를 원해. 네, 네. 거기서 조금 이자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걸 넘어서게 되면은 어떤 한 개인이 자기가 투자하는 회사를 하는 것처럼 되게 되고 한 개인이 자기가 무슨 은행을 하는 것처럼 하게 되는데 아무 레귤레이션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보지 않잖아요. 자, 이제 법에 대한 얘기를 잠깐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왜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는지, 내가 돈을 냈는데 왜 내 돈을 내가 보호받지 못하는지. 그러면 그 얘기는요, 잠시 쉬고 와서. 저 힘들어요, 여러분. 너무 얘기 많이 했어요, 오늘. 잠시 쉬고 오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 조이스구 회계사님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도 할 말이 많다 보니까 막 떠들게 되네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실수하는 거 있어도 이해해 주세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가. 글쎄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일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피를 토하게 되네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제 조이스구 회계사님과 걔가 왜 미국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모든 근본적인 건 이런 것 같아요. 예외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고 뭐 변호사님들이 잘 아시니까 어떤 케이스를 만들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common law state이니까 뭐 어떤 케이스를 쫓아서 그렇게 할 네네.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실 써 있는 게 없으면은 코트에 갔을 때 인포스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까 무슨 지금 써 있는 거라는 거는 그 계약서나 계약서나, 뭐 이런 다큐멘트를 다큐멘트가 얘기하는 거죠. 없을 네, 거고요. 네. 어디를 베이스해서 그걸 인포스 하겠어요. Like 내 말 versus the 상대방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이제 뭘 써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뭐 화이트 머니를 블랙 머니로 하지 않았어도 사실은 너무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캐시가 쌓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냥 묵혀두기는 너무 아깝고 묵혀두면 썩어요. 인플레이션이라도 캐치업을 해보자 해서 음. 사실은 그걸 하시게 되는 건데 그런 손님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네, 뭐냐면 사람을 쓰는데 자꾸 캐시를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 직원이? 직원이 뭐 저 집에 가면은 그거 텍스 안 내고 캐시로 뭐 10불 준대요, 11불 준대요, 12불 준대요. 그러니까 나 캐시 안 낼, 텍스 안 내게 캐시를 주세요. 그럼 비즈니스 오너는 그걸 어떻게 비용으로 할 수가 없는데요? 할 수가 없으니까 다 앉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딜레마인데 이제 모든 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가 사실 우리가 텍스를 조금 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못 살게 된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텍스를 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텍스를 내야 여러 가지로 좋은 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캐셔로 일하신다거나 아니면 무슨 조그만 회사 일한다고 할 경우에는 생각하시는 것처럼 텍스를 많이 안 내세요. 텍스를 내야 내가 나중에 뭘 할 때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인베스트도 할 수가 있고 리턴도 좋게 받으실 수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왜 굳이 아무런 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를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도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하는 거가 뭐냐면 이 나라의 스트럭처가 있고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들이 있고 그거를 내가 잘 활용해서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괜찮아요. 자, 아시겠지만은 미국은 당장 아무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그죠? 너 왜 이랬어? 안 할 수 있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 이게 요새는 다 IT들을 통해서 다 톡을 하기 때문에 아, 심지어 CCTV가 나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그리고 예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는 아이 뭐 100불 좀 오버했는데 캐시 내가 디파짓 하는 거 100불 오버했는데 그 무슨 what a big deal. 그렇지만은 은행 입장에서는 1000불이면 보고를 해요. 예를 들면 그러면 1100불이 되면 거기는 그냥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내가 나중에 가서 아 그거 100불밖에 안 되니까 나한테 얘기해 줬으면 내가 안 했을 텐데 차라리 안 했을 텐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우리 특히 한인 사회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신 분들 너무 많은데 가서 호소할 데가 없어요. 이유인 즉슨 은퇴하신 분들이 사실은 돈이 없어야 되는데 캐시를 누구한테 줬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그런 분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은퇴하셔서 뭐 이제 메디케이드도 받으시고 SSI도 받으시지만 실제로는 한 30만 불이 어디에 있는 거야. 그랬으면 좋겠다. 하여튼 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돈을 누굴 빌려주거나 해서 이자를 받고 계셨는데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런 지금 그거죠. 연세 드신 분들은 특히 이런 스캠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힘드신 분들한테 보호해주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리포트를 하셔야 되고 스캠이 오게 되면 그걸 좀 구별하실 수 있는 거는 그 능력은 좀 키우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능력이 키워지나요? 그 능력을 키울 수 없으면은 전문가를 찾아가야 그러니까. 돼요. 그게 뭐 변호사 돈이 좀 들겠지만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좋은 거는 이렇게 공짜 같아 어려워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찾아가시던가 그야말로 유능한 CPA를 찾아가시던가 어드바이저를 찾아가시던가 은행에 가서 얘기를 하시던가 그냥 옆집 사람 얘기 내 친구 얘기 그리고 나를 특히 꼬시려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자꾸 들으시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 모르겠으면은요 그냥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얘기를 들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 저도 그런 실수를 되게 많이 했는데 나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자꾸 물어봐요. 그게 부모님이든지 내 형제 자매든지 아니면 요새는 그 나이 때는 친구들 인터넷 아니면 친구들 아니면 교회 누구 그렇지만 사실 아무도 전문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사실 돈도 손해를 많이 보게 되고 경험이 없으니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로 financially 더 빨리 준비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한 이유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한테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최근에 플래닝을 해준 젊은 친구가 있는데 30살 여자 젊은 분이 일찍 시작하셨네요. 네, 근데 그 친구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그대로 살면 그 친구는 37세면 은퇴를 할 수 있어요. 이야.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이겠어요. 근데 저한테 와서 플랜을 하는 이유는 더 빨리 준비해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잘하는 사람들은 더 잘하게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꼭 오세요. 그런 뜻 아니고요. 그 전문가를 찾아서 얘기를 듣고 준비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제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 외의 건 저는 절대 모르니까 전문가를 찾아서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경험이 있고 제대로 된 얘기를 듣고 준비를 하실 수가 있지. 제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익셉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어쩌다가 한 번. 우리는 다 그 익셉션을 받게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주어진 상황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면,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뭔가 너무 좋은 소리는 too good to be true는 그냥 too good to be true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복권이 당첨되는 거에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죠? 그런 일은 없죠. 왜 복권이 당첨되면 그거는 그렇지만 그 외에는 여러분 그렇게 쉽게 가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 대신에 쉽게 가는 길은 별로 없는 대신에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시간을 두면은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준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것이 또 중요하고,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참을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걸려요. 모든 거가. 단시간 내에 뭘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정말 너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소리는 듣기 싫을 때 되게 많잖아요. 나는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이제 기분 나쁘지만 네. 기분 나빠도 집에 가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정말 좋은 소리는 뭐냐면은요. 제 생각엔 그래요.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빨리 뭐가 되고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저 뭐 대학을 안 갔는데 대학인과 같은 지식이 내 머리에 들어오고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뭐 나는 그런 거 다 안 했지만은 나는 인베스트먼트에는 귀재예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다 돈 벌었어요.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안전하게 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지금 캐시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시고, 지금 텍스를 무조건 안 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을 준비를 하고 계시면 좋은 일들이 분명히 생겨요. 텍스를 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미국에는 텍스를 내야만 여러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돈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미래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듣기 좋은 얘기를 듣고 나서는 전문가한테 가셔서 확인을 하세요. 혼자서 리서치를 해보셔도 좋고, 그런 다음에 확인을 꼭 해야 돼요.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이 그 얘기 했는데, 믿어요. 저를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하면 저 말을 믿어요. 근데 그 verify는 하셔야 돼요. 내 말이 저 말만 듣고 하실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오늘 두 여자가 같이 흥분했네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같이 흥분해요. 조이스 구도 피를 토하고 계세요. 왜냐면 그런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너무 속이 상해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엊그제 제가 만난 분이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나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걸 보니까 원래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아까 왜 too good to be true라고 말을 했고, 또 이거는 common sense가 아닌데 이런 거가 생각이 들어오면 이건 일단 아닌가 보다 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 저희가 이렇게 피를 토하고 이러는 게 흥분하고 이러는 게 보시기에 좀 부적절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미국 사회 안에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안에서, 그리고 서로의 친분을 깨트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속이 너무 상합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또 조이수가 그때 이제 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 바람에 오늘 제가 이렇게 모시고 와서 얘기를 듣는데요. 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다큐멘테이션이 없다라는 거죠. 계약서도 없고 뭐 규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를 보고 판사가 판단을 하느냐는 거죠.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내가 무조건 피해자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적어도 누군가한테 그 누군가가 전문가이면 좋겠다. 그렇죠. 조언을 듣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렇게 쉽사리 남의 일처럼 얘기하기가 참 그래요. 맞아요. 이게 누구한테는 아까 처음에 누구한테는 전 재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했고요. 또 누구한테는 그냥 잊어버리지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돈이 없이 세상을 살 수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그럼요. 아무리 이 마음을 비우고 살아도 의식주는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사실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서로 간에 너무 불신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한인들 간에 너무 불신이 생기고 사실 네. 그 후유증이 너무너무 많게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네. 믿고 사는 교민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말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전문가 여러분들 조금 싸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맘 놓고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자, 오늘 나와주신 조이스 교육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려운 얘기였는데 네, 잘 그러니까요. 풀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늘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